역시나 오늘도 미국 증시의 충격을 부담스럽게 어깨에 안고 출발해야 되는 금요일입니다.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금리 인하에 따른 실망감들은 어제 사실 미국 장 초반에 극복이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불안 이야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 영향력 상황 좀 봐주십시오. 네, 이게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하셨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시장이 웬만하면 이러지 않는데요. 장중에 크게 변곡점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보면 어제는 2시 반입니다. 오후 2시 반에 이제 파월 의장의 컨퍼런스가 시작되면서 코멘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 이제 급락했죠. 1% 떨어졌고요. 오늘도 보시면 미국 시간으로 정확하게 보면 1시 28분입니다. 1시 28분. 그 전까지는 다우지수가 한 300포인트가 올라갔는데 네. 딱 그 정확하게 보면 1시 28분에 트윗이 2개가 날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9월 1일자로 해서 남은 3천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해서 10% 부과한다.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와장창 한번 내려갔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제가 준비해 봤는데 그림을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 있죠? 예. 저게 딱 미국 시간으로 보면 일중 흐름이군요. 일중, 제가 오늘 일부러 일중을 갖고 네. 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거면 전부 다 일중인데요. 예. 저게 정확하게 1시 28분입니다. 1시 28분. 우리 시간으로 보면 새벽 2시 28분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급락하면서 모두 1%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목으로 오늘 다 일중을 몇 개 보여드리겠는데요. 항상 미국 국가 중간에 이슈가 있을 때도 항상 나오는 아주 그냥 바로 메뉴같이 나오는 것이 캐터필러, 디어 이런 것들인데요. 먼저 캐터필러 보겠습니다. 주가 얼마 떨어진 건 의미가 없겠고요. 저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다 같은 시점이다. 예. 그 전까지는 아직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까지는 금리에 어제 그에 대한 실망감도 없어졌습니다. 그다음 이제 디어앤컴퍼니입니다. 디어앤컴퍼니는 농기계 회사인데요. 이것도 역시 같은 시간에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오늘 흥미로운 것은 다우지수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이 되겠는데요. 애플은 어저께도 4% 올라가다 그나마 버텼고요. 오늘도 한 2% 올라가면서 어저께 고점을 거의 갔었는데요. 애플이 이제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6월 달에요.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정확히는 6월 17일에 발언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 했던 얘기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3천억 달러 상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애플은 모든 제품 포함될 것이라는 말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알려지면서 애플도 예외가 없다 얘기 나오면서 오늘 애플이 2% 이상 떨어졌고요. 요번에는 이제 미국에서 서로 양담해 보니까 요번에 이제 그동안 3천억 달러에서 빠진 것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같은 쪽 이제 그냥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리테일의 대부분에 해당되니까 이게 유통업 섹터 ETF인데요. 이것이 오늘 3%가 하락했습니다. 섹터가 3%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직격탄을 맞을 거란 거죠. 물건값이 조금씩 올라갈 테니까 그것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3%가 떨어졌고요. 오늘 유통주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마트 같은 거, 베스트바이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건 무려 오늘 10%나 떨어졌거든요. 이것이 오늘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부터 시작되면서 현지 시간 1시 반부터 4시까지 이런 일이다. 그러니까 2시간 반 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미국이 이제 관세를 매기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수출을 하는 데는 물론 부담이 되지만 사실은 그 관세부는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수입업자가 세금을 내고 부담을 하고 결국은 가격에 전가될 텐데 그런데 관세를 매기면 우리는 돈을 번다, 나쁠 게 없다. 지금 무슨 근거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건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면 관세는 누가 받습니까? 관세는 주정부가 받는 게 아니죠. 관세는 연방정부에서 받죠. 그 연방 이제 재정이 맨날 적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재정이 자기네가 돈 벌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머니가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든 개인의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연방정부, 주정부도 아니고 연방정부의 주머니가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추가 관세 얘기로 주가가 떨어진 것과 함께 자산 가격에 큰 변동이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금값도 말씀드리면 금값도 어저께 기억하시는 금값이 어저께 그 2시 반부터 떨어졌거든요. 오늘 이제 또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 어지러워지면 뭔가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금값 올랐죠. 오늘 또 반대로 또 올라갔습니다. 저희 올라가기 시작한 시작이 오늘은 반대로 딱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바로 하여튼 주식 뭐 이 모든 금융시장의 그다음에 네. 해프닝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유가인데 유가는 사실 변수가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이란 가지 문제도 있고. 지정학적도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고스란히 또 7%가 떨어졌는데 이건 역시 약간 과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유는 역시 글로벌 무역 전쟁을 떨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 너무 통상적인 멘트지만 그것이 뭐 전부 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항상 시장이 불안할 때 나오는 것이 공포지수거든요. 공포지수가 어저께 급등했다가 오늘 또 완전히 또 반락하다가 또 급 반등하는 이런 것이 오늘 공포지수의 모습이었고요.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미국 일자리 얼마나 올릴지 늘릴지 줄일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비판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오늘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보시는 분만 의견을 전해드리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게리 콘이라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초반에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왔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왜 경제보좌관인데 그 더 중요하냐면 전직이 있거든요. 전직 골드만삭스 대표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 당시에 거기 들어갈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 처음부터 지지했던 사람은 아닌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튼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바른말을 해서 그런지 어떤 파이어 당했거든요. 이 양반도 제가 알기엔 트윗으로 파이어 당했던 분을 알게.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관계는 아닌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에서 모두가 지고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미국 경제가 이끌어 올라가는 건 서비스인데요. 서비스는 아시다시피 관세를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설명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관세 이런 것들로 죽는 것은 제조업이 계속 죽는 거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 경제 정책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참여자들이 지금 지는 게임을 하고 있다라면서 아주 상당히 비판적인 오늘 얘기했고요. 실러 교수는 아시다시피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 이거는 오늘 딱 그걸 떠나서 어저께 이제 금리 얘기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비판적인 얘기했는데 이분의 얘기는 약간 아까 얘기했을 때 김영학 교수의 시각과 또 반대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금리를 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내려올 때가 아니라 오히려 올려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금리를 언제 내리냐? 진짜 경기가 떨어질 때 지금 금리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를 오히려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나서서 왈가왈부할 시기 아니라면서 상당히 이 양반도 워낙 비판적이긴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에서 그게 오늘 이슈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참 어디다 시각을 둬야 될지 참 괴롭습니다. 예. 뉴욕 증시 특징주, 국내 증시 또 연관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 주식도 어려운데 늘 말씀드리면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산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분산 투자도 말이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보시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드리면 전 세계 주식시장에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투자해 볼 수 있는 ETF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것은 MSCI 전 세계 HWI라는 건 쉽게 해서 전 세계 지수에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참고적으로 국가별 비중을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이 한 55% 정도 되고 있고요. 일본이 7.2%입니다. 영국이 5% 있고요. 여기에는 한국도 들어있습니다. 한국이 1.4%인데 제가 오늘 왜 한국이 1.4%가 말씀드리냐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국의 비중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도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도가 0.97%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만큼 인도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그래서 인도를 해외에 투자하시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만 하나 하더라도 이거 한 번 하시는데 70불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하시는데 큰 부담이 안 될 겁니다. 배당 수익률도 2%입니다. 배당 수익 2%면 우리나라 금리보다는 높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이거 해외 계좌도 별도로 또 신청해야 되니까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오늘 당장 장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클릭해갖고 살 수 있는 것이 국내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더 좋을 수 있죠. 선진국만 거래하는 거. 역시 MSCI 월드인데 이 중에서는 선진국 23개 국가에만 투자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걸 비교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랑 같이 비교하는 건데요. 최근 1년 동안 수익률이 8.9%가 이 전 세계 선진국에 투자했으면 8.9%인데요. 코스피는 11.50%가 떨어졌네요. 주가도 지금 이거 사시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전 세계 선진국 지수 우리나라 돈으로 어저께 기준으로 보면 14,290원이거든요. 14,290원을 이거 한 주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인덱스 오늘 사는 거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